왔는데 와서 보니까 장난이 상가가 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바쁘게 일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근무하면서 일과시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는 각종 문화 행사로 이제 상당히 바쁘고 또 주말에는 체육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도 이제 과거에 화성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객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관광객들이 이제 출행하고 거쳐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복원보다는 소프트적인 관광객을 늘리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에서 이제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화성 주변에 공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도 상당히 수원시가 교육 경비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아토피가 지난번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지역 학부모들이 여기 관심이 많은데 이런 아토피 센터도 설립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유센터 건립과 학생들에 대한 치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아토피 치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토피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교육 파트가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남창 초등학교를 지금 모델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그래서 내일 전체적으로 회의를 같이 논의하기로 돼 있고 현재까지 학교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학부모들과 같이 논의하기 위한 그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부분은 지난 2010년 10월 1일서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됐고요. 올해는 원래 당초에는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4월 1일자로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그 예산 지원하는 거를 보면 한 많을 때는 한 335억 정도, 작을 때는 한 235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함으로써 그동안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이라든가 또 뭐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하고 기존의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기존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 수원 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79개 분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 수원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교육정책 7개 분야 79개 사업에 대한 거를 2015 수원 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교육도시 만들기, 학생이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만들기, 공교육 정성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세계 인류의 꿈을 키우는 우수인재 만들기, 공부하기 좋은 환경 도시 만들기,
미래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시 만들기,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이 가득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를 79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또한 서로의 어떤 정이 없는 교육, 어떠한 옛날처럼 가족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표현처럼 다양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또한 총 누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족 공동체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특히 너무 삶에 대한 부분이 1등 위주로의 어떤 삶에 편성된 부분들을 보고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 회복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모토에서 인문학 도시가 아마 다시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인문학 중심 도시가 돼서 수원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문학 중심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예. 올해 5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수원시가 우승할 수 있나요? 네, 지금 57회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체육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데가 이제 우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홈에서이기 때문에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1회전이 홈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이점도 있고, 또 우리 시청운동부나 직장운동부가 그런 정치전에서도 도를 대표해서 31%를 우리가 금메달을 따듯이, 메달을 따듯이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요. 쉽게 말해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체육 학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태권도장을 가고 싶어도, 그러면 태권도 도장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태권도 도장 가면 얘가 한 달에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태권도 도장뿐만 아니라 복싱 도장, 헬스, 또 유소년 축구 그런 데 가고 싶어도 그런 데 우리가 협약만 맺으면은 그런 데 가서 애들이 자유롭게 도장을 다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정부에서 대주는 점 아주 좋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많이 늘려가지고 거의 180명 정도 있는데요. 5월 5일 날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를 합니다. 네. 5월 5일 날, 5월 8일 날, 5월 10일 날 공교롭게 다 그날이 다 노는 날인데 이제 7월 달에 콜롬비아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를 합니다. 좀 보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선대에 나가는 나라를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수원컵이라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오는 나라가 확정이 됐어요. 우루과이,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지금 제가 기자님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건데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장 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게 언더 22이기 때문에 올림픽 팀 바로 밑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 우리나라 김종부가 왜 4강 올라갔죠? 그 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팀이고요. 큰 빅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숙박이라든가 이게 많이 나아졌는데,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보면은 지능 재단도 지금 하고 이런데 그런 데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스쳐가는 관광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이 안 되면 수원에 소득이 별로 없어요. 관광 소득이.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3월달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달 5월 말에 이제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체류형 관광이 하기까지가 상당히 관광 인프라가 다른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이런 작업도 하고
또 호텔 최고 문제입니다. 호텔이 호텔 유치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관광 화성과의 같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게 우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현재는 2008년도보다는 관광객이 한 10.2%, 수익은 한 23.6%가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이게 체류형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자원을 현재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 간의 협조 체제가 진짜 얘기는 맨날 하겠다는데 참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광구지천의 어떤 그 마지막에서 어떤 그 접경지대, 뭐 이런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참 쉽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뭐 통합 부분 얘기는 우리 그 북한하고도 뭐 민간 교류 우선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일을 서로 협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통합 부분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저기 송산 그린시티하면 또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통합이 안 돼도 가능하겠지. 그러나 다 통합이 되면은 더 쉽게 더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쉬우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원문화원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사업의 중복성이나 뭐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운영재단, 예. 화성 문화재단 예. 이렇게 두 개 단체에서 재단해서 현재 그 수원시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 위탁을 받아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10만 도시에 과연 그 기능 갖고 되느냐. 운영재단은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화성문화재단은 개인 사등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에 걸맞는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뭐 올해 안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개발 그리고 독자적인 행사 기획 또 그래서 화성문화재 행사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 수원학을 연구하는 이런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라도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이 문화재단이 명실상부한 수원시 문화예술에 그 적극적인 지원 단체가 되고 효율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재단하고 문화재단이 두 군데서 했던 일은 단순한 업무만 했다. 정책 개발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이 개발하고 또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그 다양한 그 체육시설을 좀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공원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뭐 체육시설도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체육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엘리트 체육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수원시 직장팀이 이제 한 28개? 이 팀에 한 28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따는 그 황희태 선수, 김주진 선수 이런 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국가대표로 금발자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가 또 수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원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역시 생활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